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의 시험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험지를 봤을 때 느낌은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어려운 정도가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다수 있어서 그 순차적으로 연속기에 공격을 당하는 약간 그런 시험지, 구편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설 잘 들어주고 그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저랑 비슷하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물체의 운동은 반드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방향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적분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 자체를 이 VT 자체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1 이후부터는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보면 0부터 1까지 왼쪽으로 갔다가 1 이후부터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점을 지날 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바로 이 거리를 2번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어떤 적분값이 아니라 절대값 속도를 적분하란 말이 아니라 1초에서의 위치의 절대값의 2배를 해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VT가 t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T는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t라서 1일 때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온 거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거리는 이 거리의 2배, 2분의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에 알던 뭐 인티그럴 절대값 VT, 인티그럴 VT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연관돼서 좀 말을 해볼게요. 1부터 3까지 우리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걸 구하래. 요거를. 그런데 그 VT가 뭐냐면 t-2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에서 2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2부터는 오른쪽으로만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1부터 3까지 이동한 거리인데 1부터 2까지는 분명히 왼쪽으로 이동했을 거고 2부터는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x1에서 x2를 빼면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고 다시 2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x3에서 x2를 빼면 2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니까 이거 역시 그 x의 그래프, 위치의 그래프의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볍게 듣지 말고 이거에 대한 거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한번 잘 7번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 8번에 그 연립을 하게 되면 sin x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저 오늘 그냥 간략하게라도 전부 다 할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식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중 하나죠. 뭐냐면 얘가 a던가 아니면 얘가 0이던가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방정식을 봤을 때 그러면 sin x가 a이던가 아니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던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잘 봐. 근데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대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는 3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게 3개가 나와야 된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좀 주목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했으니까 제가 이걸 문제를 좀 바꿔보면 만약에 문제를 뭐 제가 완벽히 바꾸지 못하겠지만 수능 문제라면 제 생각에 이 중복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수능 문제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범위를 늘려가지고 이 범위를 늘려서 3분의 파이가 중복되면서 3개가 나오더라도 3개가 되는 거니까 꼭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수능에서는 보통 중복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또는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중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sin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3분의 파이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더 안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된다고 중복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3분의 파이가 아닌 그 2개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가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대칭성이 중요하니까 여기 이 점은 2분의 파이에서 어떤 일정한 수를 뺐다고 볼 수 있고 여기 이 점은 2분의 파이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3개를 곱한 거를 어떤 값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합차로 곱하면 4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L 제곱이 되고 여기에 3분의 파이를 곱한 게 문제에서는 지금 16분의 파이 세제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 없애고 여기에 그 3을 곱하면 16분의 3파이 제곱이 된다. 얘가. 그럼 얘가 16분의 파이 제곱이란 걸 알 수 있고 4분의 파이씩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3개가 되게 되니까 문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점의 좌표를 설정할 때도 그냥 알파, 감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L, 2분의 파이 플러스 L 이렇게 대칭성으로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줄여가면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에 지금 AN의 그 규칙성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AN은 Sn-1입니다. 그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AN은 Sn-1이다.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 1항부터 그 바로 직전 항까지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된다. 지금 이게 그 규칙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지. 첫째 항은 A1이죠. 두 번째 항은 A1이죠. 세 번째 항은 2A1이지. 네 번째 항은 4A1이죠.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다섯 번째 항은 다 더하면 8A1이다. 그러면은 2항부터 등비 수열을 띠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비가 2. 그러면 10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답을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으로 갈게요. 10번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점검하면 f와 g가 역함수일 때 fx-a 플러스 b의 역함수는 gx-b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와 역함수는 평행 이동도 전부 x 대신 y, y 대신 x로 바뀌어서 원래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역함수는 y축으로 a만큼 이동해야 되고 원래 함수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면 역함수는 x축으로 b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적분 기출에서. 왜냐면 이 모양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역함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는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역함수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이동 자체가.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y는 a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y는 로그 a
x-1,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x, y를 바꾸지 않아도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a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은 감소함수의 역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특징이 y는 x에 대칭됩니다. y는 x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교점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지만 y는 x 위에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점의 좌표를 t, t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 t 값을 구하는 거는 전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푼 사람은 t, t라고 놓은 거고 이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이게 역함수인지를 볼 수 없으면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와 역함수 관계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1번 문제를 봐볼게요. 11번에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k에 있대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주기함수를 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gx는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고 이 gx의 최소값이 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박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이 최소값은 반드시 극소값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수특까지의 과정에서의 최소값은 극소값이에요. 그러니까 극소값이 0이란 말은 이 gx가 지금 x축에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f를 적분했다고 하면 넓이로 접근하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이 문제 설명할 때 넓이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도함수가 fx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넓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프의 위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인식할 때 도함수가 fx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k 아니야? 그죠? 실제 시험에서? 맞지?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도함수 그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만약에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 도함수를 적분한 함수는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이나 극소값이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x축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도함수가 그럼 이때는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니까 이거 역시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x축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x축 밑에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 최소값을 갖는 걸 극소값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할 때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이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건데 그 극소값의 위치를 x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다 a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A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 지금 똑같이. 그럼 똑같이 반복이 되면 이게 만약에 이 넓이가 다 저기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물론 푼 사람이 많겠지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거랑 정확히 푼 거랑 다르거든. 만약에 이 넓이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보다 더 크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은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더 적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최소값이 0이란 거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화면이 왼쪽에서도 진행이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0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작다면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게 돼서 오른쪽 화면에서 0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된다면 올라간 이 넓이와 내려간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넓이와 이 밑에 있는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를 적분하게 됐을 때 그 적분값이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굳이 이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0부터 1까지 적분하더라도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K값을 구하면 오른쪽 X절편이 바로 A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이게 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정확히 같아야 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넓이가 더 크면 어떤 그래프가 되고 이 넓이가 크면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를 잘 생각한다면 이 풀이가 이해가 될 거예요. 11번 풀이는 이렇게 됐고 12번은 여러분 제가 보면 알다시피 저는 이런 거 만나면 그냥 땡겨버립니다. 뭐 대화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이 GN이 여러분 그 규칙성을 띠게 돼요. 2011, 2011, 2001인데 14일 때 1인데 2라고 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수정해 주시고 계속 2011, 2011, 2011이 반복되는데 FN은 점점 커져요. FN은 22, 33, 44, 55, 66, 77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FN-GN이 4가 되는 거는 그 뒷부분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번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13번 문제를 설명할 때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푼 그 풀이에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그때 극대는 양수래요. 극대는 어디서 갔냐면 x는 0에서 갔는데요. 이게 국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봐보면 그런데 극소는 음수래요. 가 아니라 극소는 m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극대는 부호를 알려줬는데 극소는 부호를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문제는 m이 0보다 클 때와 m이 0일 때와 m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될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첫 줄을 딱 읽으면 바로 그게 감이 이게 파바박 옵니다. 왜냐면은 극대는 부호를 알려줬는데 극소는 부호를 안 알려줬으니까 뿔, 영, 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라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극대도 플러스고 극소도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A라는 집합은 지금 어떤 집합이냐면 A라는 집합은 X바, X값을 적어라 라는 뜻인데 fx와 f'x가 0이 되는 x값을 적어라. 그러니까 x절편이거나 아니면 극값이거나 둘 중 하나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값을. 그러면 여기를 알파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알파2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3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의 A 항상 원소날법으로 바꿔야 돼. 정확히 풀려면 이게 흔들림 없이 풀려면 항상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그림에서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쵸? 맞잖아. 지금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떤 걸 적으라 했냐면 여기 왼쪽이 중요한데 fx의 함수값에 절대값을 씌운 걸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x가 뭐냐면 a의 원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면은 알파 1과 알파 2와 알파 3를 함수값을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라는 거니까 절대값 f 알파 1, 절대값 f 알파 2, 이게 어떻게 적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절대값 알파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소나열법에서 이제 중복된 게 있는지 봐줘야겠죠. 원소의 개수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이 함수값의 절대값과 이 함수값의 절대값과 이 함수의 절대값은 어차피 유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도 3개고 B의 원소의 개수도 3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 NA가 3이다 라고 돼 있는데 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럼 이제 M 값이 0일 때만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빨라질 것 같아요. M 값이 0일 때는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건 알파 1, 알파 2, 알파 3 A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대신에 절대값 f 알파 1, 절대값 f 알파 2, 절대값 f 알파 3를 적으려고 하는데 알파 1의 함수값과 알파 3의 함수값이 어차피 0으로 똑같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어서 얘는 NA가 3이고 MB도 3이지만 얘는 NA가 3이고 MB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보시면 NB가 2이면 M은 0이다 라는 말이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게 MB가 2인 게 이것만 나온다면 니은은 참이고 만약에 여기서 MB가 2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니은이 틀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상황으로 가볼게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이 상황을 들어갈 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극대값의 절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뿔 마로 나눠지니까 극대값의 절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랑 극대값의 절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다른 상황을 따로따로 그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B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은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이 절대값이 더 작은 유형. 두 번째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똑같은 유형.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극소값이 더 작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똑같은 소리 이거랑 똑같은 경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1. 야, 그거 잘 봐야 돼. 알파 3, 여기 알파 4, 여기 알파 5. 이렇게 돼서 여러분 지금 이 M이 0보다 작은 상황이면 NA가 5가 되는 거는 확실해요. 이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B의 지금 원소의 개수는 극대값의 절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당연히 이 그림에서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NB는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NA는 5가 맞은데 MB는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이 똑같겠죠. 지금 완전히 극대극소가 지금 대칭이니까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는 NB가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보시면 NA-MB가 2보다 큰 상황은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A-MB가 2보다 크다는 건 그게 3이라는 거고 그때는 극대값의 절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럼 반드시 X축 위에서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서 F'E가 0을 했으니까 극소값을 2에서 갖고 극대값을 0에서 갖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가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지금 1,0에서 변곡점을 갖는 그런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해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변곡점의 좌표가 1이란 걸 활용해서 제가 fx를 바로 땡기면서 어쨌든 이게 가는데
그래서 맞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충분히 그 밑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잠깐만 여기 지금 저기 그 제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싸가지 없게 그 국어 수학의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측하면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14번 문제, 15번 문제, 뒤에 뭐 20번 문제 때문에 제가 미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의 함수를 왜 이걸 출제자는 왜 이걸 줄까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말은 이거는 왜 이렇게 줄까요? 문제 출제자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냐면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함수의 용어는 4가지가 있어요. 단계별로 말하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 다음에 다항 함수. 이렇게 4가지로 수원수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왜 하필이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표현을 쓰냐면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읽으면 이 함수는 불연속하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문제 출제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시해야 오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연속이라면 연속 함수라고 제시를 해야죠. 그럼 잠깐만. 그럼 연속 함수는 왜 연속 함수라고 하겠어요?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공된 함수는 분명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이 이 14번의 내용과 닿아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4번. (14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fx와 gx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예상을 못하고 읽으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예상을 못하면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fx가 3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얘의 표현은 그냥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구나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이 gx가 상수함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랑 곱했는데 3차가 나왔으니까 3차 함수와 상수함수를 곱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제시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G1과 G2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상수함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마치 확실하게 상수함수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되냐면 G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연속이 뜨니까 여기서 완전히 멘탈이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독해가 여기서 이제 역시 나를 못 푸는구나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gx를 굉장히 특별한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당황하지 않겠죠. 그냥 쉽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x는 2에서 불연속이랬으니까 얘를 일단 x-2를 분모로 갖고 있는 유리함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x는 2에서 불연속이 될 거니까요, 지금. 자, 그렇게 됐을 때 곱하더라도 x-2가 한 번 있어야 되니까 fx는 x-2를 2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x-2가 한 번만 남게 되니까 이제 x 플러스 1과 x-1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G1과 G2를 K라고 했는데 K는 0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GX에 X-1을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1을 태울 수 없으면
여기에는 x 플러스 2를 태우고 여기에는 x 마이너스 2를 태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 상황이면 그런데 얘는 x는 2에서 지금 함수값이 없으니까 여러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마지막 g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2랑 1에서 점근선을 갖게 되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유리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G1과 G2가 같았는데 G1은 정의가 됐거든요. G1은 지금 여러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 G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얘랑 같았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gx 함수가.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렇게 구해 가는 거고 저렇게 유리함수라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걸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15번. 자, 15번에 이 전체 시험지를 풀려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저 이거 미적분까지 포함한 거 한 2시간 넘게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분 안에 몰라. 저는 그 굉장히 평민이고 진짜로 평민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15번이 잘 아직 안 풀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면서 내용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장난 아니야. 지금 원도 지금 보면 거의 지금 그냥 거의 지금 보름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중학생들을 수업한댔잖아요. 도움이 많이 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어쨌든 등변 사다리꼴은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사각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랐을 수 있잖아. 그냥 여기랑 여기만 같다고 생각하고 풀면 이게 안 보이거든. 근데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도형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문제 출제자는 사냥꾼이, 잘 들어. 사냥꾼이 덫을 파놨어. 여기다가. 그리고 이 앞에서 쑤시려고 준비 중인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길이를 4분의 7이라고 해놓고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그 지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똑같이 안 나가니까.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누구나 어떻게 달려드냐면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코사인 법칙으로.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길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대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계산이 복잡한 계산이에요.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4분의 7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2 곱하기 4분의 7 곱하기 4분의 3 이거를 지금 해야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분간 계산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결과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안 속으려면 항상 본질이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원주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할선 정리의 유도를 보면 지금 왜 그렇게 할선 정리가 나오게 되냐면 이 나비 모양의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변 대 이 변의 길이의 비 7대 3이 여기도 7대 3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를 7K라고 두고 이 길이를 3K라고 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외워두면 좋은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파이가 한 각일 때 둔각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3대 7대 8이고 만약에 3분의 파이일 때 예각 삼각형이 나오면 2대 3대 루트 7이에요. 지금 3대 7대 8, 2대 3대 루트 7 이걸 외워놓으면은 코사인 법칙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제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여기를 8K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8K라고 놨을 때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4K가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왜 4K가 돼요? 왜냐면 8K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8K의 반이니까 여기 4K가 되는데 이쪽 부분이 3K니까 여기 이 부분을 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지금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K가 되는데 제가 지금 수선에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4K가 되고 얘는 정확히 대칭을 이루니까 여기가 4K가 됩니다. 그러면 K, 4K, 4K 하면 9K가 되는데 9K가 4분의 7이니까 K는 36분의 7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K 값을 36분의 7이라고 알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7K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외접하는 그 삼각형을 알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죠? 여러분 3분의 파이가 예각삼각형일 때는 몇 대 몇이랬죠? 2대 3대 루트 7. 그러면은 4K 8K니까 2대 3 미친놈이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워줘.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되죠. K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이 길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그 밑에 있습니다. 야 맞잖아. 2대 3대 루트 7. 지우지 마. 왜냐면은 여기가 8K거든. 그다음에 여기가 12K야. 그러니까 2대 3 맞아. 나 이거 4K라고 하죠. 이 새끼가 이것 때문에 속았어요 지금. 이렇게 그 당황할 수 있다. 여기 8K, 여기 12K니까 2K 2대 3. 그러면 4K에다가 루트 7을 곱해서 4루트 7이라고 바로 적을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기에 5분의 4파이가 나오진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5분의 2파이가 나오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특수각이 때만 주어지는데 45도인 특수각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그 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걸 이용했냐면 3대 7대 8 그 다음에 외곽으로 이렇게 예각삼각을 돌리면 2대 3대 루트 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외운다면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주관식의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일정하게 풀어야 그때도 말했지만 그 믿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직선으로 풀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중점이 1,10이라고 했어요. 대칭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19번, 20번 연속으로 대칭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가 1,10이라서 여기 점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하면 알파, 베타 그러면 이 점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왜냐면 알파와 이 x좌표는 1의 대칭이라서 더하면 대칭의 2배 얘랑 더하면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2-알파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와 이 y좌표는 10의 대칭이니까 얘랑 더하면 2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좌표를 20-베타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풀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은 한 곡선 위에 있다고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곡선이 6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적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점은 베타는 6의 알파제곱이라는 거랑 두 번째는 20-베타는 6의 2-알파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더해보면 20은 6의 알파 제곱 플러스 6의 2-알파 제곱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 6의 알파승을 곱해주면 6의 2알파 그 다음에 26의 알파 마이너스 26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어지니까 플러스 36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28이라고 적으면 6의 알파승 마이너스 2와 6의 알파승 마이너스 18은 0이 됩니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값이고 알파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값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로그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로그 6, 18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풀어야 돼요. 지금 이 수업 같이 듣고 있으니까 항상 나오면 제가 까보면 계속 저는 이렇게 푸는데 꿋꿋하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왜냐면 제 수업을 2년 들은 사람도 깜짝 놀랐어. 이거를 이렇게 잡아. 근데 이건 이렇게 잡아도 풀 수는 있지. 풀 수는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제 수업을 되게 저랑 관계도 좋고 2년간 들었는데 지훈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잡더라고. 신기했어. 아, 주관이 강하구나.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에 이것도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는 나를 볼까요? 여러분, 파이팅이야. 나를 보면 f2-x와 f2 플러스 x가 같다고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문제의 독특한 점, 배울 점은 뭐냐면 원래 보통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거의 수학 풀면서 처음 봤는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얘만이 아니라 얘랑 묶어서 이걸 생각한다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0부터 4까지에서는 x는 2의 선대칭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F0은 F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까지가 맥스니까 0과 4를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대칭성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지 않나요? 봤어요 이미? 좋겠다. 자, 그 다음에 x가 그 밑에 달을 보면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만 어떤 게 성립하냐면 f2-x와 f2 플러스 x를 더하게 되면 c라고 나오게 있어요. 그럼 제가 내신 수업할 때부터 수업할 때 점대칭식은 꼭 외우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fa-x와 fa 플러스 x가 2b가 되면 이거는 a, b의 점대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f2-x와 f2 플러스 x를 더하면 c가 된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분의 c의 점대칭인데 0부터 1까지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F1과 F3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만 여기에 점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수업 준비하면서 읽을 때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만족되기가 없죠. 그런 경우가 보통은. 왜냐면은 여기 2라고 돼 있으면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은 이런 문제를 선대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모양을 180도 회전해 놓은 이런 거를 점대칭이라고 하는데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멍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족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점대칭을 만족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점대칭이랬으니까 1부터 3까지는 선대칭과 점대칭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겠지? 지금 문제 풀 때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0부터 4와 1부터 3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1부터 3이잖아. 1부터 3까지는 점대칭과 선대칭을 모두 만족하는 상수함수 구간이고 이 1부터 3을 벗어나는 0부터 4의 구간에는 선대칭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됐으니까 이 상수함수에서 이어지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1,2분의 c에서 꼭지점을 갖게 되는 그런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당연히 0부터 4까지는 선대칭이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0부터 4까지는 선대칭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0부터 4까지 이 넓이를 구하게 되면
3분의 26이라고 했어요. 적분하면.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는 3분의 1이라고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이게 x제곱이야. x제곱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2대 1로 나눠지니까 여기 3분의 1.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3분의 1.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 아래 사각형의 넓이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빼면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4고, 그럼 높이가 2가 돼야 되니까 2분의 c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c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1,4가 되니까 이 이차함수는 1,4를 꼭지점으로 갖는, 야 지금 이 부분 여기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니다. 맞지? 1,2지? 이 새끼야. 야 지금 이 c 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높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1,2가 꼭지점이겠지. 여기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 맞잖아. 지금 2분의 c가 2라는 거라서 c가 4라는 거지. 이 꼭지점의 좌표는 1,2가 맞잖아요. 그래서 fx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에서 지금 0부터 4까지 적분한 것에 f2랑 f4를 구하랬는데 f2는 당연히 2고요. 그 다음에 f4는 f0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의 함수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2랑 3을 더하면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정말 그 수학 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쉬울 정도로 대가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부럽다. 그 여러분 잘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넘겨볼게요.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자 21번. 나만 빨리 가나? 자 21번에 규칙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an 플러스 1이 만약에 an이 1보다 작아. an이 1보다 작으면 서운하잖아. 작으니까.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an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근데 an이 1보다 커. 그러면 얘를 다시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를 빼주기로 했대요. 절대 안 까먹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절대 작으면 반전시키는 방법이 음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반전시키면 3이 되니까. 근데 크면은 2씩 빼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어떤 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좋아. 자, 아름다운 모습이다. 보통 이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거나 막 이런데, 동우가 대단하다. 부럽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문제를 별로 안 풀어보신 분은 항상 A1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A1부터 꼭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뒤에 만들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시작해서 전후로 쪼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L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 뒷항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는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반전시켜 준댔어요. 그럼 여긴 1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뒷항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를 빼줘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깜빡이처럼 깜빡 하면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뿐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m 플러스 1 번역을 해야 돼. 이웃하는 두 항의 곱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이웃하는 두 항의 곱이 양수가 되는 m이 10개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웃하는 항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항들은 모두 이웃하는 항들끼리 지금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쵸? L 이후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전에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전에 이웃하는 항의 부호가 같도록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전항이 1이란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 여기 전항이 1이란 걸 알 수 있잖아.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1 말고는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마이너스 1 할 거야? 그럼 계속 깜빡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웃하는 두 항의 곱이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키워야지. 이때까지 키우면 3, 5, 7, 9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곱하면 양수, 이렇게 곱하면 양수니까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지, 이게 10개가 나오고 싶대. 머리 좋은 사람은 뭐 바로 나오겠지만 메신지가 저같이 머리 안 좋으면 다 써봐야 돼요. 맞잖아. 아니야, 너 머리 좋아? 자, 그러면 머리 좋지. 자, 그러면 11. 저는 안 좋으니까 저 이거 진짜 쓰는 거야. 이거 안 쓰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보다 머리가 좋은 거야, 진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부족해, 지금. 그래서 하나 더 쓰는 거지.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음수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첫 번째 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1로 돌린다면 얘가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덮어서 2씩 내린 거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꼭 이거야만 됩니까?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있고 또 템포 죽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서 또 10개가 나오는 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제일 간단하게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걸 추론하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면 안 돼요. 진짜. 알았어? 물론 그런 생각하는 거 훌륭해. 이제 해봐. 나는 근데 답 구했으니까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자, 해서 여러분 21번의 답은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제가 그냥 바로 갈게요. 왜냐면 이거 기출문제야.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랑 다른 점은 22번에 나 항목이 기출문제는 없어. 그래서 그 나만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본 적 있을 거야. 내신 문제에서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 여기 파트에서 뭐 내신 준비하면서 다 봤던 문제일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가에 대한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gx랑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2는 0의 실근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뿐이고 이 세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 11번인가 뭐 사인 뭐 x 나온 거랑 비슷해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fx와 gx가 같거나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아니면 fx와 마이너스 gx 플러스 2가 같다 라고 돼 있을 수 있고 문제에서는 이 gx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랬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거예요.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 수업 때 자주 다루는 대칭성에서 보면 이 새끼랑 얘는 더하면 2가 되니까 더하면 대칭의 2배니까 이 gx랑 마이너스 gx 플러스 2는 y는 1의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 교점의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직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려놓고 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이게 gx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 한 점의 y좌표가 1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y좌표가 1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x축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1 바로 밑에 있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를 여기다 그리는데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두 직선과 도합 3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도합 3점에서 만나는 거는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많이 그려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기출에 답이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y는 그 기울기가 1인 거에 접하고 그때는 기울기가 그게 이 새끼가 y는 x예요. 그 기출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기출의 정답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되죠. 흥분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등차수열 같잖아. 또 지금 이 세 점이 이제 약간 등차수열 같이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흥분했어요. 저도 흥분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모두 같다고 나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얘랑 얘는 같거나 얘랑 얘는 절대값이 같을 수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이거 x축 지워놓을게. x축은 여러분 꼭 여기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개가 모두 같을 수는 없잖아. 이 세 개가 모두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리에 빠졌죠. 아 역시 그거대로는 안 나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그려보게 되면 지금 제가 거기다 그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뭐냐면은 얘랑 얘가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절대값이 같은 상태로 만나야겠죠. y값이 일단. 맞잖아. 이게 미세하게 흔들리면 또 3개 나오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또 3개 나오는 거 아니야. 1, 2, 3 이렇게. 그럼 같아질 수가 없지. 절대값 3개는.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다르더라도 이 한 가운데에 x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절대값이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그려놓은 게 이 22번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22번의 그래프 이 밑에 부분의 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편해요. 어떤 직선에는 접하게 됩니다. 왜냐면 3개가 나오려면 다 동의할 겁니다. 맞죠? 동의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22번의 문제는 그렇게 푼 거고 자, 미적분으로 가겠습니다. 미적분에 지금 23, 24, 25, 26은 힘겹지만 갈 수 있어. 왜냐면은 F'GX나 F2'GX는 각각 그 항등식을 미분하면 나오는 오른쪽 그거의 역수라는 거를 안다면은 갈 수 있는데 지금 27번 문제 요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2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gx가 fx분의 ln fx라고 돼 있어요. 그럼 g'x는 결과만 적을게요. g'x는 f'x의 제곱분의 f'x 1-ln fx가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파이팅 잘 봐줘. 굉장히 막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lnfx에 대한 그래프는 그릴 수 없는 그래프죠. 물론 빡세게 그리면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2차 함수인데 진수가 2차 함수인 ln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가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x는 2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값은 왜 같죠? 그 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인데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2가 있으면 이 좌랑 이 우에서 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여기는 지금 f'x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1-ln fx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두 개를 곱한 것에 2를 대입하면 0이란 거고 그쵸? 맞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다른 쪽에선 바뀌면 안 돼. 자 그런데 f'x는 fx가 2차니까 f'x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f'x는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새끼예요. 제 말 동의하죠?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ln fx는 fx가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예를 바꾸면 fx가 2가 되는 fx랑 2랑 만나는 이 점에서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걸 따로따로 관찰하면 얘는 f'x는 직선이니까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1-ln fx는 2를 ln2로 이렇게 생각하면 fx가 2가 되는 이 순간에서는 같아지고 2보다 작으면은 이 밑에 있게 되고 2보다 커지면 위에 있게 되니까 fx가 2가 되는 이 분기점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에서 갈라질 수가 있냐면 3개에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기고 2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면 1, 2,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서 또 변할 거니까 1, 2, 3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이 극값이 1개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모두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얘는 바꿀 수가, 얘는 지금 변동이 불가능한 새끼야. 왜냐면 얘는 무조건 지금 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 2가 이렇게 온다면 그러면 부호가 계속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려 안 그려? 맞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 0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에서는 플러스니까 x는 2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2,2를 꼭지점으로 갖는다 라고 해서 그냥 푼 거야. 근데 물론 엄밀하게 들어오면 나 조건이 필요하겠지. 근데 별로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2,2를 꼭지점으로 가져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28번 보면은 등비급수 문제인데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 28번 등비급수 문제 반드시 피타고라스로 풉니다. 그냥 애초에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냥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비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반드시 이용되게 되고 여러분들 그때 그 피타고라스도 항상 비슷해요. 원의 중심에서 원 끝의 점이랑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문제를 못 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 피타고라스를 만들 생각을 항상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이것저것 대입해 보는 거지 처음부터 피타고라스 타겟으로 하면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이것도. 자 29번 설명을 해야 돼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쓸 동안 여러분 아직 안 풀었을 수 있으니까 봐주세요. 29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림이. 왜냐면은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연결해서 저평각을 활용한 문제거나 닮음을 활용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아예 그냥 침범을 해버렸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2분의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타라고 안 나와 있고 2분의 세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걸 보게 되면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B정상 그래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지금 이게 이렇게 출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왼쪽으로 삐쳐 있으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B2의 길이, D2의 길이를 L세타라는데 이 길이를 L세타, 우리의 타겟인데 이 타겟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주면 되니까. 근데 이 현의 길이는 뭐의 길이랑 똑같았죠? 호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원주각이 2분의 세타니까 중심각이 세타입니다. 근데 반지름을 보게 되면 지금 반지름이 BC가 1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R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가 호의 길이가 2분의 세타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호의 길이가 2분의 세타니까 현의 길이가 2분의 세타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간에 제가 2분의 세타라고 쓴 게 그런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세타라고 나와 있어요. 각을 다 적어봐야 되니까 여기 세타 하면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전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지금 2분의 세타를 빼야 되니까 여기는 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라고 적어놓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안 적어놨네. 상관없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세타가 돼요. 자, 그럼 여기가 1이죠? 여러분 같이 보고 있죠? 여기 지금 그 1이죠? 아니지. 고마워. 자, 근데 지금 왜냐면은 여기가 1이에요. 근데 여기가 1인데 여기는 1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1과 다름없어. 왜냐면 세타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1이라고 봐도 돼요. 빗변과 밑변은 그 근사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1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탄젠트 2분의 3세타로 나눠줘야죠. 그쵸? 맞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탄젠트를 곱해줘야 되고 나눠주면 탄젠트 2분의 3세타분의 1이 되는데 탄젠트는 없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2분의 3세타분의 1이니까 여기가 3세타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누는 그 그림이 그렇게 해서 그 길이를 L세타를 구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문제풀이는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알겠지만 외접선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기 잘 봐주세요. 외접선의 길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또 여기 직각삼각형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이 길이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4분의 세타죠. 4분의 세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니까. 그러면 4분의 세타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하니까 여기 높이가 8분의 세타 제곱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변 2분의 세타, 높이 8분의 세타 제곱 곱하게 되면 16분의 세타 세제곱인데 나누기 2하니까 32분의 세타 세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밑에 S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세타랑 L세타랑 곱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접형각도 중요하고 원래 있던 모양이 이 접형각의 모양이 아니니까 보조선 그어서 정확하게 풀어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지금 29번의 풀이는 그렇게 되고 30번의 문제 풀이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 전 수업에서도 이 문제를 설명을 못했는데 그 문제를 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질문이 있다면 남아서 질문해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